저녁은 뭐 생각해봐야지. 먹고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몇 시, 그럼 욕 마치고 바로 올라가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또 내일부터 작품 활동 또 하시고. 그래야죠. 좋네요. 감회가 좀 새롭죠. 예. 달라진 것도 그렇고. 아니 여기 말고 다른 그 끝에다 좀 놓으세요. 예. 여기 영상이 좀 나와야 되니까. 예.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출신 인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모아TV 만나봅시다.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릉의 딸, 강릉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정숙진 화백님을 모시고 모아TV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뭐 다음 작품 준비하고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디 주로 활동은 어디 서울에서 하시고요? 서울에서 주로 하고요. 예. 예, 얼마 전에는 이제 뉴욕에서 초대전이 있어서 갔다 왔죠. 예, 초대전. 네네. 예.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네네. 그럼 들어오신 게 언제쯤? 3월에 초에 갔다가 3월. 예. 그러셨구나. 뉴욕은 뭐 춥지 않았습니까? 추웠어요. 굉장히 춥죠. 예. 한국 못지않게 추울 때. 거의 같아요. 예, 거의 같고 뉴욕 바람이 너무 차서 여기 준비하고 좀 얇게 갔더니 추워서 한참 그랬었죠. 고향이 강릉이시죠? 예, 강릉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네.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아기 때부터 땅에다 그림 그리고 그러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또 그리고 있어서 보면 또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림 그렸던 그게 몸에 배서 성이 돼서 그 캔버스에 이렇게 흙이 갈라지는 그거를 하고 플러스 작가의 철학도 들어가지만 분위기와 또 그런 계절 나아가서는 심리 뭐 사랑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에 대한 뭐 소질하고 이런 것들이 재능이 다분히 있으셨네요. 그랬던가 봐요. 우리 다닐 때는 지금처럼 무슨 뭐 학원이 성행하지도 않았고 그렇겠죠. 또 무슨 학원에서 무슨 미술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입학을 딱 했는데 전교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인교육으로 미술교사가 따로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일찍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선생님이 딱 붙잡고 방과 후에 그냥 해가 니은니은 져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테크닉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저는 다 벌써 배웠던 걸 다시 세분화 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지 상태에서 제가 너무 잘 받아들인 거죠. 기초가 잘 다듬. 네네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겼어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는 전문 그 미술 선생님이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옥천초등학교하고 강일여고, 옛날 영동여고였죠. 네네. 거기 나오시고. 네네. 그다음 대학은 이제 홍익대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그 말하자면 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거기 다니고 그리고 남대천 거기 노암으로 이사 가면서 모산초등학교를 걸어서 그러셨구나. 지금은 이제 구역이 좋아서 이제 거기도 명주도 가고 강릉 초등도 가는데 그때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전부 다 이리 가라. 1시간을 걸어 다녔어요. 1시간을 걸어 다녀서 그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거의 막 지각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는 화장실도 저는 이쁜 데 아니면 안 가는 버릇이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질 않아가지고 한 번은 떼굴떼굴 불어서 관장이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라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관장을 다 했을 정도로 그래서 지각하기 일쑤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 너무 고마운 게 그때 이제 무슨 뭐 메뚜기를 본다든가 무슨 논에 무슨 물고기 달팽이 뭐 또 무슨 꽃 같은 거 그게 다 서정적으로 저한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를 이미 그때 파악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안 좋아하고 해가 난 날을 좋아하고 해가 난 날은 막 흥분해서 해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빛을 좋아합니다 지금.
오늘 뭐 어제 이 벚꽃 축제, 강릉 벚꽃 네네. 축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경포 벚꽃 축제 네네. 이름이. 예. 오늘 뭐 굉장히 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밝게 비치면서 좋은 날씨인데. 네, 좋은 날씨 뭐 선생님 미모가 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이제 4월 19일이면 항상 그 4.19 기념해가지고 실기대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4.19가 오면 여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경포 호수의 벚꽃이. 예. 왜냐면 이제 학교 대항으로 대표로 나오니까 예. 오죽현에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제1고등학교 거기서 실기대를 하면 예. 끝나면 그 파고를 들고 여기를 걸었어요. 교복을 입고. 그때 눈이 막 벚꽃 눈이 막 날리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 작년에는 16일 날 오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머리 빠진 것처럼 엉성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벚꽃 핀다 하는 그런 소식만 주면 난 가겠다. 그래서 예. 연락이 와서 왔는데 어제 내려오는데 흐린 거예요. 날씨도 흐린데다가 벚꽃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해가 확 나면서 예. 벚꽃한테 막 햇빛이 이렇게 해서도 그런지 예. 벚꽃이 활짝 웃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았고 예. 아쉬운 건 야, 벚꽃 눈이 안 내리는구나. 예. 그러면 한 내리나 모레나 며칠 있으면 벚꽃 눈이 내릴 텐데 그렇지만 그것까지 보고 갈 수는 없고 예. 오늘 이것으로 너무 만족이에요. 예. 네. 얼마 만에 강릉 내려오신 겁니까? 자주는 못 오지만 예. 늘 이렇게 벚꽃 필 때는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추억이 각인됐고 예. 또 하나는 그 강릉 솔밭. 예. 초등학교 옥천 초등학교 다닐 때 송정으로 솔밭에 소풍을 예. 갔었어요. 예.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기 시작해서 전국 어디로 가도 또 내지는 또 외국을 가도 이 강릉 솔밭은 정말 세계적이다. 예. 너무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 강릉 솔밭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예. 벚꽃도 좋아하고 솔밭도 좋아하고. 예. 뭐 강릉 소나무가 워낙 유명해서 예. 강릉도 이제 소량 강릉으로 이름하여서 예. 이제 각처에 알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특별히 뭐 소재에 나비도 많고 예. 꽃도 많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이게 꽃의 계절에 그죠? 꽃이 만개하는 그런 계절에 이렇게 강릉을 찾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작품 얘기로 좀 네네.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테마 작가로 이렇게 유명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말할 동안에 글도 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 주는 그림이고 예. 또 그냥 부로 이렇게 예, 예.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이런 것들 글로 표현하는데 예. 그럼 책은 예. 제목을 하나 달고 책을 한 권씩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림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일찌감치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그때부터 테마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은죽인 에로티즘으로 예. 나간 건데, 그러니까 은근하게 상징적으로 제시만 해주고 예. 다 보여주지 않고 나머지는 감상자가 이렇게 느껴주게끔 예. 했었어요. 그랬더니 언니 부대처럼 막 꽃을 사가지고 오고 일주일 내내 오고 예. 뭐 지방에서까지 뭐 휴가 받아서 올 정도로 그리고 예술학교에서는 막 관람 오늘 현장 학습으로 올 정도로 예. 하가로서 최초의 이런 시적인 그림 이런 테마로 나왔다 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한 번 작품 할 때마다 테마를 가지고 전시합니다. 예.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예. 실증이 안 나게 뭐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짜먹기 식은 아니고 예. 책 하나 제목 달고 나오듯이 예. 하게 돼서 다른 화가들도 야 저거 어떻게 계속 나올 수 있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늘 그리면서 다음 뭘 해야 될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미처 손이 못 따르고 미처 또 시간이 못 따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예. 그렇습니까? 뭐 국내 전시하고 이제 해외 전시도 여러 차례 가지셨는데 네, 특별히 네. 기억나는 전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 특별히 기억나는 것도 기억나는 거지만 고마운 생각을 많이 가져요. 물론 저가 있기까지는 부모님 잘 낳아주시고 강릉에 날 낳아주시고 예. 주변에 모든 좋은 분들이 계속 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혼자는 뭐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어느 날 그 우연히 운명적으로 예. 그 물감을 사러 이제 갔는데 지방에서 기관장님이 서울에 예. 세미나 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인사동으로 돌아오다 나랑 마주친 거예요. 예.
그때 마주친 게 이제 제가 그곳에 가고 싶다 프로에 1997년도에 예. 삼척에서 만난 뭐 겨울빛 해가지고 나온 11월 7일 날 방영됐었어요. 예. 그 영화, 그 TV에 나온 그 선생님이 아니냐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 맞다고. 또 그 모자를 쓰고 갔었어요. 아. 그랬더니 딱 마주쳐서 내가 시간이 많이 남는데, 사실 좀 볼 수 있느냐. 예. 아, 얼마든지 보시라고. 오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냐. 예. 이렇게 그리는 작가 못 봤다. 예. 내가 부산에서 초대를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러세요. 예. 아, 외국도 가는데 한국인데 한국말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 갑니까? 가지요. 예. 그랬더니 가셔가지고 그때 그 현대백화점인가 롯데백화점 거기를 다른 사람을 뒤로 미루고 나를 맡아놓고 예. 잡아놓고 호텔 얻어놓고 예. 차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예. 전시를 너무 잘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림도 막 사고 예. 또 그 여자분들이 난 부산의 여자들이 그렇게 멋쟁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 돈을 가슴에 탁 가져서 어머니 그림 하나 사주고 자기 그림도 하나 가지면서 선생님 식사 안 하셨지 하면서 고기까지 사서 먹여주고 예. 정말 너무 괜찮았었어요. 그런 거 한 번 있었고 예. 또 한 번은 조각가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고마운 분들 잠깐 얘기하는 예. 거예요. 조각가인데 제 작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파리에 전시를 했는데 거기 가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전에 1997년도에 한번 파리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는 예. 내가 돈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다음에 하죠 했던 것이 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딱 초대가 오면 먼저 오케이 하고 스폰서는 나중에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팩스로 이제 그게 온 거예요. 할 수 예. 있냐. 오케이 먼저 했죠. 예. 그렇게 했던 그런 게 있었고 예. 또 한 번은 그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예. 먼저 가 있는 우리 한인이죠. 성공한 의사부부가 예. 의사부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캐디락에 와서 날 태우고 다 관광도 시켜주면서 개인이 예. 저 미술전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한 고마움이 또 한 번 있었고 또 일본에는 그냥 기업인이에요. 예. 기업인인데 저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림도 많이 소장하시니까 거기 시라미즈 갤러리라고 일본의 도쿄에 있는 갤러리 여자관장한테 예. 내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 이 사람을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갤러리가 굉장히 좀 하이 클래스의 갤러리인데 작품을 보고 초대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2주 동안 초대해가지고 또 이 예. 회사에서 그 나를 이렇게 번역해 줄 수 있는 아니 예. 회화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까지 붙여서 저를 보내줬어요. 그렇게 또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공부 잘하면 장학금을 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도 그림이 뭐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좋게 도와주시면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발표하지 않은 작품을 열심히 해놔요. 어디서 초대가 오면 내가 딱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성공한 예술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하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선생님을 뵈면 이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작업에 몰두하시고 계속해서 기획하시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고 하는 부분이 오늘의 그 정말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루 일과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그전에는 진짜 17시간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그리다가 내가 몸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밤도 이틀 샌 적도 있었고 하루는 뭐 거저 쉬고 일찍 자면 새벽 3시에 자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등산을 다니고요. 그리고 직장에 근무하듯이 이건 그려야 된다. 직업이니까. 간혹 제가 나를 보고 너무 놀라는 것이 누가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농땡이도 피고 말이지. 뭐 이래도 되는데 CCTV 달고 말이야 나를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하면 놀 때 노는 거 열심히 또 그림 그릴 때 그림 열심히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놀기 좋아하고 만약에 이러지를 않아서 정말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또 뭐 이렇게 인상 깊었던 그 그림 그 얘기 잠깐 돌려서 하게 되면
그 기관장님이 이제 부산에서 전시했을 때 방송에 계속 나왔었어요, TV에. 예. 전국적으로 보는 그 중에서 남자 그 모델이 예. 남자 모델도 아니고 남자들이 자기를 그려달라고 막 빗발치듯이. 그때 왜 그랬냐면 그 TV에 그 저기 뭐야 빈가슴을 채우는 여자 책이 출간되면서 옛날에는 금기 시기가 된 거를 내 누드 작품 뭐 이렇게 어느 봄날이라는 가슴이 나오는 이거를 화면에 딱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본 그 팬들이 말하자면 그런 남자분들이 자기를 좀 그려달라고 이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도망 다녔는데 이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러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모델이 한번 생기면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뒤풀이 가면 남자들이 거의 다 본인들이 다 병강세인 거예요. 다 자기가 병강세야. 그래서 왜 병강세인가 했더니 군대 가면 특별 휴가를 보내준대. 무슨 그 심볼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하냐. 주전자를 건대요. 너무 코믹하잖아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잖아, 여자들은. 그래서 스케치를 해봤어요. 정말로 주전자가 걸릴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모델만 생기기만 하면 내가 걸어보겠다. 그런 계기가 온 거잖아요. 또 하나는 러시아 작가가 우리 그 강남에 있는 현대백화점 갤러리에서 누드를 그렸는데 전부 다 그린 거예요. 다 그렸는데 그런 그 중요 부분을 휴지를 이렇게 감아놓게 그렸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좀 끌어놓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 왜 저렇게만 그렸을까. 그러던 찰나에 그렇게 자꾸 오니까 뭐 호기심이 난 거야. 시험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냥 직장인이었었어요. 28살 먹은 직장인인데 선생님한테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한번 시험을 해야겠다. 쑥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잖아. 남들은 얼마나 허상이. 그게 봄낭주정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걸으니 내려온 거 채로 그려버렸어요. 내려오는 그 모습대로 그리고 그럼 그 에너지 누드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그럼 에너지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뭐 아침에 어른들이 일어나면 뭐도 어떻게 하면 뭐 돈도 꽂지 말라 이런 얘기 있듯이 그럼 에너지 표현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헐크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팽창돼서 옷이 막 뜯어져 나가도 영화에서 보면 그럼 나도 이렇게 터지는 기법을 해야겠다. 그래서 크랙 기법을 넣어가지고 순전히 머리 뭐 발 이렇게 다 볼 필요 없이 심볼 위주로 하되 전부 해학적으로 의인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안경을 끼운다든가 진주 목걸이를 건다든가 팔찌를 한다든가 이런 팔찌 이렇게 하고 해서 연출을 했는데 저가 막 재밌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도 전부 화사하게 웃지 이게 무슨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화가들이 이건 정숙진은 정말 화가다. 남자 화가들이 막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나를 그리려고 탑본으로 뜨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봤는데 내가 정숙진이 같이 이렇게 표현할 줄 정말 몰랐다. 뭐 로댕에 여자 꿀 때를 갔다더니 뭐 어쩌니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뭐 신문 사서 우리는 뭐 에너지 누드를 못 쓰르니까 세미 누드로 그래서 또 누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렇기로 하는 거는 색깔이 없으니까 색깔로 해서 연재 좀 하자. 고려를 줄 테니까 또 그렇게 되고 또 책을 내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돈을 따라간다거나 무슨 이런 건 안 하고 작가적인 기질로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뭘 그리냐면은 다음 지금 테마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등산을 다니니까 나를 그리자. 근데 이 등산을 하는데 등산화도 신고 가방도 다 모자도 썼는데 옷만 벗겨서 그려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점 유행을 가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급히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 왜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 그림이 지금 925개인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그 위에 현대미술로 그렸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거기다가 카툰 형태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또 좋아했는데 나는 지금 그 후에 또 지금 작품이 연결해서 작품인데 거기 플러스 좀 그 액션 같은 그러니까 좀 박진감 아니면 뭐 에너지틱한 걸 더 가미해서 요것도 보이면서 요것도 같이 이러면서 매력을 좀 더 가미한 거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가다 보면 고기도 만나고 뭐 또 꽃도 만나고 예를 들어 산에는 짐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짐승도 만나고 새도 만나고 다 지금 출연시켜요. 나랑 같이.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면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에너지 누드라는 장르. 그걸 최초로 지금 이제 명칭을 그렇게 쓰고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에너지 누드라는 걸 제가 지었어요. 그 에너지 누드도 제가 지었고 테마 작가도 제가 최초고 제가 조선일보 미술관에 전시를 7m 넘는 그림 제일 소품이 100호예요. 그리고 7m 넘는 그림을 이어서는 누구나 해요. 10m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통째로 최초예요 그게. 그러니까 4개 방송이 저절로 다 촬영을 했었어요. 두루마리가 아닌 형태로.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캔버스를 여기서 짜고 화실에서 짜고 창문을 봉사를 해서 그게 나갈 수 있도록 봉사를 해버렸어요. 뜯어서 하고 촬영도 스튜디오 못 가니까 스튜디오를 서로 막 연락해서 딱 그 시간대 해가 있는 어떤 시간대 학교 운동장 그 동네에 그 긴차를 또 불러가지고 부장 선생님한테 허락 받고 영화 촬영을 하듯이 하니까 학생들이 막 영화 촬영 왔는 줄 알고 색감밖에 모이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더 나이가 먹으면 기운이 그 그림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무조건 막 혈기왕성할 때 그려놔라. 조금 공간밖에 못 그린다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은 뭐 야 그저 몇십억 벌었다더라. 근데 소문 좋죠 뭐 그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작가적인 기술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랑 선생님들 오시면 야 돈을 발랐네. 진짜 돈 많이 들여서 했어요. 돈을 발랐네. 뭐 물감을 부어버리세요. 이게 그 에너지 누드라는 건 실제로 작가가 에너지가 넘쳐야지 그 가능한 작업 아닙니까? 담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예술의 전당을 얻어서 하려고 이 큰 작품을 어디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인사동도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제가 참 운명적으로 많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조선일보 미술관 간다면 나한테 딱 맞는다는 거야. 저 가게 어디 가냐고. 나 예술의 전당 개인전 하려고 오도록 간다고 딱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십시오 이러는 거야. 여기는요 청계장 선생님, 김기찬 선생님 유명한 화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곳이고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안 주는 곳이에요. 조선일보 미술관은. 근데 스스로 나를 하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와서 보고 걸을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딱 걸으니까 그림이 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그 조선일보 일대가 이쪽에 양쪽에 프레임을 2개 제가 디자인해서 달았거든요. 사람들이 기 탔어 와가지고 여기서도 막 기가 나온다 하더니 찻집에서 만나는 걸 정말 캔슬 놓고 여기서 만나고 조선일보 그 안에 들어가는 소나무 그림이 있어요. 이게 시커멓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탄자들이 오더니 야 저거 떼어버리고 정수진한테 그림을 걸면 진짜 괜찮겠다. 그럴 정도로 히트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3가지가 꼭 일어나요. 하나는 비가 오던가, 하나는 꼭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던가, 또 하나는 뭐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한 번은 2가지가 흑백에 딱 나와요. 저 작가는 그림도 못 그리는데 돈으로 전시를 했다. 이 작가는 정말 그림이 좋다. 이게 평이 나는 거예요. 그 인사동에 한 뭐 100여 개 되는 그 인사동에 그날 그랑프리가 되는 거야. 그럼 저는 나가지 않으니까 모르지. 근데 이 그림 사러 다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들려주고 가는 얘기가 어느 평론가도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들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앉아서 듣게 되는 거야. 그림을 살려고 일주일 동안 다니는데 다 시커매서 우중충해서 들어가다 도로 나오는데 이 선생님은 자꾸 머무르고 싶고 다시 오고 싶다 그러면 3번째 와서 사가는 거야. 선생님은 그러면 사가겠다. 또 운명이 뭐 하나 있었냐면 그 전날 꿈을 꿨다는 거야. 이 여자분이 이 갤러리 35년 된 그 갤러리에 초대를 하고 있는데 이 갤러리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꿈에서 나타나서 와가지고 제실에서 그림을 사간다는 건 나는 고맙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나가니까 앉아 있으니까
들려주는 걸 들었죠. 그리고 저 하나는 또 하나는 제가 잘 지키는 게 뭐냐면 다른 화가들은 전시 이렇게 열어놓고 자리를 빈대는 거야. 분명히 이 화가를 만나려고 지방에서도 오고 다 할 텐데 내가 비면 얼마나 이 사람이 서운해할까. 그렇죠. 저는 점심에 이렇게 좀 싸가지고 거기서 먹는 한 있어도 끝나고는 만나러 나가더라고. 꼭 기다려줘요. 부산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내가 부산에서 하는데 서울에서도 괜히 차 몰고도 온단 말이야. 내가 파리에서 하는데도 뉴욕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는데 36개 방송에 다 와서 찍어서 다 내보내는데 보고 다 오거든요. 내 기사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도 오는데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까. 그래서 그걸 잘 지키니까 오히려 갤러리셔도 이 하백은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간다는 거를 딱 인식해서 하루는 모르고 지나가다 이틀 되면 나 때문에 긴장하고 딱 지키세요. 미리 와서 탁탁탁탁 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나는 왜 그 음악가들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레스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화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가슴을 내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컨셉이 만약 백조면 백조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되고 내가 뭐 사랑 꽃피는 것처럼 봄처럼 뭐 사랑은 봄비처럼 할 때는 그렇게 또 화사하게 입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아트로 해가지고 내가 뭐 내 옷을 해서 이렇게 입고 나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손님을 만나려면 본인이 그렇게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림 사가는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사람이 사가는 게 아니라 좀 아주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본국장이도 사가고 좀 있는 사람들이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비비안이가 커튼을 딱 뜯어가지고 옷을 입고 백작들 뭐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가격표를 2개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림이 어떤 그림이 좋아요? 그러면 돈이 아무리 비싸도 사간다는 걸로 딱 받아들이고 제가 비싸도 골라드리는데 얼마요? 그러면 돈이 많지 않은 거예요. 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백성갤러리에서 초대했었는데 거기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 아가씨 저 화백님 옆에 가지 마라. 화백님하고는 너무나 떨어지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지장이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장을 줄까봐 이제 저희 거기 못 있게 하고 나를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관장님도 놀리는 거예요. 야 정숙진 너는 화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저렇게 임하는 자세가 돼 있다. 얘기를 하셔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누가 뭐 강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에서 초대를 하는데 화가들 그림만 던져놓고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나만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오히려 왜 그렇게 됐냐면 팬이 숙소 제공해주고 거기서 차로 계속 전시장을 데려다 준 거예요. 거기 있을 동안에 서울 안 왔어요. 거기서 강의 있을 때만 오고 딱 있으니까 학생들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켜서 새까맣게 원주고등학교 원주고 애들이 오는 거야. 내가 사인을 해주는데 나는 너희들 학생이니까 이게 1,000원인데 500원이라도 줘야 내가 사인을 해준다 해가지고 그것도 짭짤하게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사면 너 사인이 숙제라며 그거 500원 내가 사인해줄게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누구한테 사인 받을 뻔했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좋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부분들 중에서 선생님 이제 자신감의 표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선생님 그 작품 중에 특히 이제 아까 에너지 누드 부분에서 선생님 닮은 모델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본인을 모델화해서 그리신 것 같다는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작가분들이 자화상조차도 그리기가 좀 쑥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그 자신의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모델을 해가지고 에너지 누드를 그린다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그렇습니까? 근데 또 상반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아는 그 작가 하나는 가슴이 없어요. 반대로 항상 풍선같이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냐? 그러니까 난 내가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으로 풍선처럼 그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간데도 여자 누드 그리면 자기 얼굴 담게 그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 담게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탤런트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 모델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깡마른 모델보다 좀 풍만한 모델이 그리면서 좋아요. 그래서 좀 그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카메라에 꽉 차니까 때론 나같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강릉이 고향이신데 그 고향 전시회는 뭐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무슨 캐리어를 가지고 하려고 강릉에 하려면 난 안 한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면, 하려면 고향을 보여주려면 내가 지금 테마를 했으니까 테마별로 쫙 이 작가가 어떻게 그려왔나를 쫙 좀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카탈로그 영문이랑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또 플러스 내 작품이 좀 아트도 된다고 해서 좀 내 그 로고도 다 등록이 돼 있고, 제 그거를 이제 브랜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좀 수익도 되면서 좀 정숙지라는 화가가 물론 에너지 누드가 돌풍이 돼서 뭐 TV도 나고 연재되고 하니까 알겠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좀 강릉에서 강릉의 딸을 좀 초대를 해서 예술회관 정관 좀 빌려서 대작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정말 좋지 않겠나 싶어요. 선생님 워낙 뭐 세계적인 화가시니까 조만간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벌써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제 좀 더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좀 나누자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림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자기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고 그랬듯이 그림도, 예를 들어서 남자가들이 참 안 된 것이 뭐냐면, 여보 그거 그려가지고 돈이 되냐고, 이렇게 그래라 저렇게, 그거 조정당하면 화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든 또 아내든 이 사람 예술가다.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은 김동길 박사님 하셨어요. 저기 그냥 일반인 하나하고 군인하고 예술가가 걸어간다. 일반인하고 다르게 봐줘야지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소에 가도 우리는 예술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양도 보면서 물이 쏟아도 이것도 예술로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왜 쏟았어 이렇게 나오자, 일반인들은. 이거 너무 멋있다. 아직 닦지 마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존하고 같이 어울러 가는 거죠. 만약 똑같이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나대로 그냥 그리려 테마로 가는 거다. 내가 벗겨서 그리든 입혀서 그리든 자유다. 아까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워낙 돌풍이 되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저 좀 그려주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는 미운 사람은 작게 그리고 이쁜 사람 크게 그립니다.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받아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산부인과 의사도 만나게 되고, 또 호기심 나는 사람도 만나게 되면 또 상담도 하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는 그러고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편하게 얘기해주고 답변해주는 것이 저는 도리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제 테마라는 것이 이제 계속 시리즈별로 나와야지만 테마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테마로 이제 그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거 이제 하면 그전에는 그냥 카talog만 만들었었어요. 근데 카talog 만들어도 물론 다 이렇게 하지만 글을 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글하고 그림하고 같이 한 책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문집이 되는 거죠. 아까 그 백조 그리고 사랑,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렇게 낸 거고요. 꽃과 사랑, 그 꽃표 좋은 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문집으로 냈고요. 이번에도 여리화가 산에 들다 한번 1집이 나왔어요. 그건 이제 다른 그 출판사에서 기획해가지고 거기는 사진으로 들어갔어요. 글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내가 화가니까 그려야 되겠다. 그리듯 사진처럼 그리면 이건 뭐 그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획기적으로 그릴 것이냐. 이걸 내가 기획하고 내가 해서
책으로 내면서 그 그림을 거다 놓고 전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획하고 앞으로 더 그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계속 틈틈이 아이 그림도 하고 있고요. 소나무도 그리고 싶어요. 소나무도 그냥 똑같이 그리는 소나무가 아니. 의나, 저는 의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 에너지 누드 전부 다 의나서 그려서 전부 해학적이고 웃으면서 나오는 듯이 뭔가 이렇게 좀 메타포도 있으면서 이야기가 있고 해학이 있는 웃음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낸 그 그림도 보겠지만 재밌어서 웃잖아요. 에너지틱하게 하려면 그 피부를 뭐 얼룩말 무늬도 할 수 있고 호랑이 무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니까 내 부서지니까 맘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입히고 하나는 벗길 수도 있는 거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신나는 거죠. 제가 뭐 의사도 아닌데 매세 든 것처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싶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워낙 우리 선생님이 유명하신 호난설원 뭐 신사임당 계신데 다 고전이잖아요. 근데 현대 이미 어떤 신문사에서 저를 취재해갔는데 이조시대, 조선시대 후에 몇백 년 후에 정숙진이다. 어디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왔어요. 그 작가가 아니 그 기자가 뭐 히트 쳐서 뭐 진급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림과 글 정숙진이다. 그래서 현대의 정숙진이를 강릉이 낳은 이걸로 해서 한번 뭐 하나 여기 강릉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림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근데 저는 뭐 화가가 그림이 돈이고 돈이 수표가 다 그림이니까 이게 뭐 현금화되지 않은 한은 전부 다 쌓여 있는 거니까 그림이 올라가더라도 그림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뭐 군에서 한 2년 전부터 저를 픽업해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한 것이 내가 그냥 글만 쓰고 그림만 하면 구석에 박혀도 되는데 내 그림은 세계적으로 이거는 아트를 하면 된다는 걸 지난번에 앙드레 김이 선생님이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고 NC 사장님 그쪽에 홍보부에서 만났는데 아 이거는 넥타이도 해도 좋고 말이 난방세트도 좋고 너무 괜찮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나는 강릉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침 동계올림픽이 되면 그 전에 뭐가 이렇게 하면 관광버스가 돌고 있으니까 돈 그때쯤 여기 현대 파리도 지금 뭐 루브르 오르세 고전인데 뻥키드 미술관 현대미술관 있듯이 강릉도 신사임당 호난설원 있는데 돌는데 정숙진이가 현대적인 우리 여인이 또 있다 해서 돌면 왔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먹고 기프트 사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남들도 얘기해주고 저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지금 그 우리 정수진 선생님 하면은 그 화백님 하면은 이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 쓰고 수필도 그렇습니다. 쓰시고 하시는데 책은 지금 뭐 얼마나 나왔습니까? 책은 현재 8권이 나와 있고요. 지금 청계자 선생님이 89세인가 되셨는데 이제 청계자 선생님 지금 쓰러져서 누워 계신데 20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내야 될 책도 이미 다 되어 있는 게 벌써 몇 책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는 호수를 품고 이미 그림도 들어가 있고 글도 다 써서 이렇게 파일에 넣어놓은 게 있고 그리고 이 산행 글은 다 써 있는데 그림은 지금 그리고 있고요. 또 먹는 것이 약이고 약이 먹는 것이다. 이것도 지금 계속 있고요. 또 벨기에 범위가 아주 넓으시네요. 벨기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자를 찾아보고 그래서 또 호은 정몽주 할아버지 제가 17대 손인데 호은 할아버지에 관한 것도 지금 계속 모으고 따로 있고요. 강릉에 대한 것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책도 테마별로 좀 나가니까요. 무궁무진하게 계속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내가 그 책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냐. 열심히 해서. 그림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한다면 손 한 번도 그리고 싶고 하나는 운동선수가 아까 내 그 산행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즈음에서 올림픽 열릴 때 정숙진 전시를 한 번 더 초대해주면 같이 연계해서 옷을 벗고도 스키 타네? 뭐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다발로 해도 지금 같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하니까 같이 가지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스포츠 하면 결국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스포츠의 장면들을 에너지 누드화하면 네, 굉장히 좀 네, 재밌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인인데요. 강릉에 왔다 가시면서 참 강릉을 고향으로 둔 예술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다행히도 강릉을 이제 고향으로 예, 두지 예. 않으셨습니까? 네네. 강릉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강릉이 저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저. 그러니까 모산초등학교를 다닌 게 만약에 옥천초등학교만 다니면 차만 보고 막 아스팔트만 그렇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를 걷게 해준 게 힘든 그 아기가 걸어 다니면서 그걸 다 느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 플러스 바다도 있죠. 이런 아름다운 세계적인 소나무 소량이 있죠. 예. 벚꽃이 또 있죠. 예. 강릉이 저를 낳아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러고 다녀요. 정말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각인이 돼서 늘 이렇게 봄이 되거나 이러면 가보고 싶다. 그리고 눈도 얼마나 잘 옵니까? 서울에 눈도 구경도 못 하는데 여기 뭔가 지금 뭐 피카소도 19살에 파리에 와서 그림 그렸다고 해서 파리에서 미술관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스페인은 오히려 그냥 기념관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생가도 지금 뭐 다 집지가 없어서 솔직히 여기 저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좀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바람이죠. 예. 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가로서 이제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특별히 뭐 존경하는 화가 분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피카소 선생님 그 열정, 예. 파워력. 저는요 머리도 사표해야 되지만 예. 파워력이 없으면요 공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딸려서 못합니다. 피카소 선생님 그 열정을 정말 존경해요. 머리도 굉장히 좋고 천재예요. 예. 원래 3학년 때 벌써 대학교 수준 정도의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술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만두고 대학을 보냈더니 돌아 나와가지고 거기 파리에 와서 19살부터 고생하면서 그린 사람이 피카소예요. 예. 그러니까 그 큐비즘이니 뭐 이런 그림도 자기 그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분의 그런 열정과 존경은 뭐가 존경스럽냐면은 손에 들어가면 마디다스 예술손처럼 예. 술술술술 그려 나오는 거예요. 제가 파리 전시하고 있는데 한 30분 1시간 줄 서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16살부터 그런 행위 그림을 여성 남성 행위 그림을 저는 그냥 해학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지만 행위 그림을 그냥 사실 기법으로. 그냥 크로키로 그렸어요. 예. 메모지 뭐 금연출납부 닥신대로 있다 하면 그린 거를 모아둔 거를 전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굴한 거죠. 예. 따로 걸어놨는데 정말 너무너무 미소 지었어요. 하나도 외설스럽지도 않고 예술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스케치한 거나 아니면 지금 뭐 해외에 가서 이렇게 한 거는 거의 다 파린 세네강이 흐르고도 역시 그냥 스케치 한 데다가 슬쩍 수채물감으로 칠해서 틱이 나온 거예요. 예. 실제 그림도 그렇게 그렸어요. 예.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또 아까 그 고향의 그 초록동화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화 성인도 되고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글인데 예. 그것도 아동틱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런 건 표 하나도 안 해놓은 거죠. 차곡차곡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미술관이 되면요, 그건 테마방으로 될 수 있어요. 테마로 그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그림, 여기는 에너지 그 누드 그림. 예. 또 난 푸은 할아버지 방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제 조상이니까. 거기도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되면 코스가 되잖아.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볼 거 없네 그게 아니라 볼 거 많네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그리고 다 보니까 이 선생님 그림 너무 비싼데 뭐 좀 기념할 거 없을까? 그리고 작게 크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사갈 수 있게끔 예. 까지 한다면 토탈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오면 또 뭐 먹고 싶다면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면 내가 뭐 사후가 되더라도 계속 이런 고향에서든 뭐 어디서 만들어진 데서는 계속 법인안에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내가 알기로는 김기창 하대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그림을 다 원화를 팔아먹고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예. 밑에 선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내 산소도 난 충청도로 시집을 갔지만 그렇게 되면 내 미술관 안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 박수근 미술관도 가봤는데 동상 세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미술관 안에 팬들이 와서 보고 감탄자들이 보고 옷 하나라도 넣을 수 있는 거기를 해놓으려고요. 예.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 동상도 내 것도 세워놓고 그리고 내 미술관이 되면 그 미술관 그 들어온 정원을 내 누드 작품으로 조각으로 해서 다 세우고 예. 그런 아이템을 다 갖고 있죠. 내가 직접 돈이 있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가 갔죠. 근데 그게 예. 안 되니까 참 예. 안타깝고 그렇죠. 예. 선생님 뭐 요즘에는 근데 SNS 시대 아닙니까? 네네. 페이스북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저하고도 친구 얼마 전에 맺어졌는데 그죠? 예. 그 예술가들이 네네. 이 SNS 시대에 예. 어떻게 이 SNS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네. 부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아, 필수. 저는요 거의 무슨 뭐 물감도 요즘 뭐 리스트에 올라가시니까 전화만 갖다 줘요. 근데 예. 내가 보고 사야 될 때는 가요. 핑계삼아 뭐 볼 일 있을 땐 가는데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인터뷰 다 찾아와서 하니까요. 유일하게 저는 쉬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럼 전 정해놓고 점심시간에 들어갑니다. 사이버 공간. 예. 점심시간에 들어가고 또 그림 직장 끝나는 시간에 또 들어갑니다. 예. 궁금하잖아. 누가 들어왔나.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좋고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예. 돈이 또 돼요. 예. 보고 이 작품 얼마입니까 살 수가 있고 예. 또 책 우리 뭐 이번에 기념일인데 뭐 시시한거 주문이 선생님 책을 뭐 몇십 권 좀 사서 돌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주문이 오고 예. 또 실급 하나 같은 것도 자기가 뭐 와이프 선물하는데 그 2점 좀 주십시오 뭐 이런 데든가 또 하나 초대도 되고요. 예. 어째서 좀 할 수 있느냐. 지금 저 갤러리 대표로 나간 것도 그 간장 몰랐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예. 비행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도 공인이니까 그냥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벌써 만나가지고 갔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르면 뒤쳐져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뭐 이제 강릉 하면은 뭐 이렇게 문양 예향의 도시 이러면서 이제 예향 쪽은 특별히 뭐 예도 예자를 써서 예향도 있지만 예술 예자를 써서 예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고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중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선생님 같이 이제 좀 현대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 강릉 예향의 도시 강릉 문화예술에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귀걸이도 말씀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스카프라든가 또 뭐 의상 같은 것도 뭐 이제 우산 다 그런 됐죠.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학생 있고 학용품도 되고 그렇죠. 연필도 되고 컵도 되고 그릇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 강릉을 발전시키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어떤 예술의 베리에이션 같은 네네. 거.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다. 예, 저는 아주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문화 전쟁이에요. 예. 왜냐하면 스필버그 영화 한 편 파는 돈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1년 동안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 네. 영화 한 편에도 더 뛰어날 정도로 예. 그런 세상이고 지금 거의 다 이제 물건이 좋아져서 디자인 보고 사는 게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신사임당 있는 오죽편도 갚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못 하잖아요. 한계더라고요. 예, 예. 그 아트습을 만들어 놨는데 예. 이 선생님 신사임당 그림 가지고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구나. 근데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파격적인 것부터 다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을 갔더니 일본의 출하를 가지고 컵에도 이만한 술잔 있잖아요. 예. 거기도 있었고 젓가락이 여기다 그림도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다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나는 누군가가 난 돈밖에 없는데 정합에 뭐 하고 싶어? 한번 해봐. 던전만 주면 막 신나서 할 것 같아요. 수출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SN이 다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거기다 고용해서 오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장이 없지만 하청을 주는 거야. 우리가 많이 받은 자기는 많이 만들어서 좋은 거고 서로 윈윈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정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학용품 같은 거 연필 하나에다가 피카소 미술관에 전시 저기 우리 한국에서 할 때 가니까 향나무 연필에 딱 해서 피카소 사인 하나 딱 넣고 1,000원 딱 받는데 기념이니까 싸잖아 1,000원이. 그림은 못 사더라도 이걸 사가는 거예요. 저도 파리 가서 피카소 포스터도 사가지고 책도 사가지고 왔었어요. 얼마나 요런 것도 갖고 가기 좋게. 큰 건 너무 무겁고 비싸고 하니까 싸고 작고 다 들어있고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개발을 할수록 여기다 집중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심어지면 올림픽하고도 연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그 제가 기획하는 그런 그 체육에 대한 그거를 그린다면 그것도 아트를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은 신나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아. 그럼 우리 기념품으로 우리나라 좀 가져가게 좀 많이 좀 해줘. 그러면 또 많이 하면 신나는 거 아닙니까? 차 좀 더 드시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음악도 들리기 좋네.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고 가장 가까운 이제 나무로 된 카페다. 분위기 괜찮죠? 너무 좋아요. 올리브 나무라 하는데. 그렇습니까?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올리브가 몸에도 좋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페북 친구들한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데들은 참 강릉을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어떤 관광 요소들, 소재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적 구성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진짜 골고리 문화예술인들이 가득 찬 도시가 강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 마인드가 좀 생겨나서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또 DB화 해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 내가 오늘 강릉으로 관광을 갈 텐데 오늘은 이분을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정수진 화백님 고향이 강릉이시라는데 강릉에 가서 좀 정수진 화백의 어떤 채취를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뭐 아무것도 실체가 없으니까 있어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왔어도 그냥 어디 던전하지 않고 뭐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렇죠. 최소한 만약 그렇게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 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리다가 주말에 내려와서 여기서 머물러서 지금 닥터바크 갤러리 닥터가 사람 두고 하지만 의사를 하니까 주말에는 그러니까 2박 3일은 거기 있습니다. 내려와서 계시죠. 그게 가능해요. 금요일에 왔다가 일요일날 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급하면 또 주중에도 갈 수도 있고 뭐 묶인 몸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 또 여기 와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한 일이죠. 아무튼 이제 강릉은 어차피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도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이 발전해야만 그게 가능한 부분이지 않느냐. 예양이 또 있으니까 그게 먹고 마시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분명히. 그래서 누군가 뭐 여기다 카지노를 하자는데 지금 여기 벌써 정선 그 랜드에 카지노가 있는데 그것까지 강릉에 물들일 필요는 없고요. 이 아름다운 곳에 나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축복받은 곳에다가 문화를 해야 되지. 지금 커피는 지금 많이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커피 나무가 재배되고 또 커피 로스팅 한 여기서 또 열리고 하니까 많이 TV에서 홍보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대미술로 해서 연계 말이 되고 기자가 한 말처럼 조선시대 그분 후에 정수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현대 그 고전이 2개 있으니까 파리처럼 뽕피드 같은 그 현대미술 여성이 하나, 현대 여성이 하나 있다. 랜드마크가 돼요. 근데 그 군에서도 나를 랜드마크 하려고 자꾸만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한 것이 이 강릉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나도 시에다가 좀 기여하고 그리고 이 분들도 같이 좀 어울러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갔죠.
그 문화가 이제는 문화로 머물 게 아니라 마케팅하고 접목해서 문화 마케팅을 이룸으로써 그럼요. 지역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 그걸 통해서 지역적인 발전, 그럼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그 문화를 또 느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선생님은 기꺼이 이제 여기 희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궁극적은 저와 또 노후 대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작가한테도 매달 수입이 와야 되니까 큰 부분은 작가한테 가지만 퍼센테이지를 조금씩이라도 떼서라도 일하는 사람들한테 분배도 주고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에도 강릉이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관광객 돌게 해주시니까 얼마씩 들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나도 떳떳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죠. 뭐 그렇게 되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강릉에 계신 우리 강릉 시민들, 또 우리 모아 TV를 시청하시는 네티즌 분들, 또 여기 좀 지인분들한테 좀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이제 강릉이 그리워서 왔는데 이렇게 또 강릉 모아 대표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그게 대표님이 너무 문화를 많이 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도 술술술 막 신나서 하지 않았을 텐데 대표님이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그 마인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스펀지같이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술술술 이야기를 막 서두도 막 안 맞게 막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원고 없이 그냥 프리토킹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주 좀 선생님 말씀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요. 좋은 이렇게 구경하시고요. 또 강릉을 위해서 늘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차피 노후에는 좀 강릉에 와서 사시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되어지고 더욱더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강릉의 딸로서 이제 강릉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차를 좀 다시 달라 그래. 커피 식었다.